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희진이라고 하고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치매와 뇌 노화에 대해서 전문 진료를 하고 있는 신경과 의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간의 절대 흐름에 따라서 저희 DNA도 손상이 되고 세포도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기능과 그 다음에 구조가 변하게 되는 게 노화라고 합니다.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노쇠라고 하는 개념은 갑자기 큰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외상이 있다거나 하면 이 노화의 곡선이 갑자기 빨라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래서 우리가 노쇠의 표현형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근력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뭐 삶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쌓인다든지 그러한 이벤트가 있게 되면 우리의 노화 곡선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사람을 훨씬 더 빨리 늙게 만드는 게 바로 노쇠 과정이라고 하고요. 노화와는 구별하셔야 될 게 병적인 노화 상태가 노쇠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화를 앞당기는 3대 질환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요.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질 혈증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을 늙게 하는 나쁜 식습관 먹는 습관이 가장 안 좋고요. 그거에 따라서 뇌나 몸을 빨리 노쇠 과정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인데 특히나 운동 습관 그 다음에 뭐 수면 습관 이런 걸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매일매일 무심코 그냥 지나치는 뇌 인지 기능 에 대해서 아무 주의 없이 지내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또 하나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실은 기억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뇌 노화는 몇 살부터 시작이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신체 노화는 한 45세, 한 50세 갱년기라고 소위 말하는 그때쯤 신체가 조금 늙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사실은 뇌 노화는 그보다 훨씬 빨리 일어납니다. 만 20세 때 뇌는 완성이 되고 그때부터 계속 늙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뇌가 모두 이게 통째로 그냥 자연적으로 싹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 부위부터 노화가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뇌를 기억하게 하는 해마 부분의 노화가 제일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35살부터는 어떠한 양성 건망증 그러니까 뭐 쉬운 기억이라든지 쉬운 단어 같은 걸 깜빡깜빡하는 그러한 기억력 저하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0세 때 정도 되면 기억을 담는 뇌세포조차도 1년에 0.5%씩 뇌세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외에 판단력을 담당하는 곳은 한 29살부터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력이 조금 나중에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래도 이 언어 능력 그 다음에 말하는 능력도 만 54살부터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건망증하고 치매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인지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기억이 없는 것을 인식을 하면 보통은 건망증. 근데 본인이 기억력이 없는 것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치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과 그냥 단순 건망증, 그 다음에 치매 전 단계인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이 4단계를 딱 무자르듯이 잘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은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는 그러한 메타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고위 뇌기능, 즉 그러한 계산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시공간 능력, 예를 들자면 낯선 장소를 찾아가는 능력 또는 복잡한 장소에서 이 길을 정확하게 내 길이라고 알고 찾아가는 그런 능력도 조금씩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기억력만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셈이 빨랐는데 계산이 조금 안 돼, 암산이 안 돼 이러면 내가 정말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인지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 스트레스가 많이 오면 사실은 우리가 그 뇌졸중도 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암도 온다고 알려져 있고 치매도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뇌기능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우리 전두엽에서 아래쪽으로 다운으로 명령을 하다라는 형태로 우리 뇌가 굴러갑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라는 곳이 활성화돼요. 그렇게 되면 뇌에 명령을 내려주는 명령센터인 전두엽이 셧다운이 되면서 오히려 바텀업, 아래에서 위로 명령을 위로 막 치솟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험 칠 때 어저께까지는 굉장히 잘 풀었는데 딱 시험장 가서 시험 망치는 게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현재 받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나 이러한 웹사이트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러한 자가 설문지 형태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앱에 보면 손목닥터 9988이라는 그러한 앱에 보면요, 스트레스 지수를 평가하는 감정 설문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현재 내 상태가 스트레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나한테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일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가 카테콜라민이라고 해서 뇌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면 우리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오면서 뇌를 건강하게 다시 보호해 주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은 언제 나오느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것을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만이 그 해답을 알고 있거든요. 잠은 당연히 나이에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수면을 일으키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인데요. 이거는 우리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7시에서 9시까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수면이 푹 자게 되는데, 우리가 수면은 깊은 잠, 수면을 자야 잘 잤다라고 느끼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왜 줄어드느냐? 우리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대로 잘 분비를 하려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야 이 멜라토닌이 또 충분히 나오는데, 만 50세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멜라토닌 호르몬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떠한 푹 잤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50세 이상의 여러분들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그 다음에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선생님들도 다 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깊은 수면이 줄어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멜라토닌을 어떻게 잘 분비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권유를 하냐 하면, 운동을 할 때 햇빛을 1시간 정도 꼭 받고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멜라토닌, 성 호르몬을 다시 돋게 하는, 북돋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외부에서 먹는 성 호르몬도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하고요. 내추럴하게 잘 분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연 햇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반짝반짝하는 이날에는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또는 12시 사이에 1시간 이상의 직사광선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가 되면서 그날은 잘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투여되는 모든 약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멜라토닌도 외부에서 투여를 하게 되면 내 뇌에서는 이 멜라토닌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분비를 줄이게 돼요. 그럼 멜라토닌이 단순히 수면에만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염증, 항암, 항노화, 항알츠하이머, 그런 효과가 다 있는 게 바로 우리 뇌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멜라토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부로 약을 복용하시는 건 영양제를 포함해서 절대 금물이시고요. 그 다음에 치매를 예방하는 약이 있느냐고 우리 환자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치매를 예방하는 약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약을 찾기보다는 오늘 하루 걷고 운동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일하게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수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뇌에 좋은 건강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동을 포함한 충분한 뇌에 좋은 생활 습관. 이것도 이제 2019년 WHO에서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 근력 운동을 2대 1대 1의 비율로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의 뇌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보면 치매에 걸리는 많은 그러니까 성격에 보면 외골수고 다른 사람하고의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 분들이 주로 치매에 많이 유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삶에서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오히려
약물 과다 복용은 나의 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오히려 셧다운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얼굴이 늙을 때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에 신경을 쓰지만 우리 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노화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으세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오시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노화는 언제부터다? 만 20세부터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 하루하루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지금 나의 뇌에 집중하시고 나의 뇌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